안녕하세요. 예, 저는 2018년부터 이제 키아 여성 게임즈라고 여성 성소자 생활체육대회를 이제 2년째 기획해오고 있는 박한이라고 합니다. 예, 키아 여성 게임즈라고 이제 방금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키아 여성 게임즈 여성 성소자 생활체육대회라고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특별한 건 없는데요. 여기 이제 포스터인데요. 포스터에 보다시피 배드민턴, 농구, 이제 계주 이렇게 그 세 가지 종목으로 구성된 생활체육대회고요. 다만 이제 주된 참가자를 여성이랑 성소유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두 집단을 이렇게 주된 참가자로 했냐 하면요. 저희가 이제 약간 기획을 하거나 했을 때 이 두 집단이 주로 이제 스포츠 영역에서 어떤 배제나 참여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이제 성차별, 스포츠 성차별 하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성폭력의 문제가 좀 있는데요. 사실 그런 어떤 폭력과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운동하는 여성들을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체육 교육에서 이제 운동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달아주는가.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여성들이 자기가 이제 편하게 정말 안전하게 그냥 즐겁게 스포츠를 즐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는 이제 성소유자들이 자기의 어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드러내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올해 이 강의의 슬로건도 그렇지만 즐거워야 스포츠잖아요. 누구나 편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를 하면서 왜 나는 마음껏 뛰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왜 나는 배제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이제 1967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찍힌 한 사진입니다. 1967년인데요. 지금으로선 상상을 못할 건데요. 당시에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마라톤에 출전할 수 없었어요. 공식적인 마라톤 경기에 여성 선수는 출전이 금지됐어요. 이유가 되게 다양했는데요. 마라톤을 뛰면 여성은 다리가 굵어지고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분비돼서 가슴에 털이 날 수 있고 자궁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마라톤 출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261번 이 번호를 단 이 여성은 이제 캐서린 스위치라는 당시에 20살의 여대생입니다. 네, 이 스위치는 이렇게 마라톤에 여성이 출전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에 공식적으로 출전을 합니다. 자기가 선수 등록을 하고 출전을 해요. 뭐 당시까지만 해도 1967년이니까 막 통신이 발달한 데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출전하고 하는 데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뛸 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여성이고 마라톤을 뛰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6km 정도를 뛰었을 때 이제 조직이 알게 된 거예요. 여성이 뛰고 있다고 놀란 거예요. 놀라서 이제 감독관이랑 심판들이 달려와서 이제 여성이 뛰지 못하게 하려고 밀어내려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밀어내고 있죠.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또 이제 같이 뛰고 있던 분들이 있었어요. 혼자 뛰었던 건 아니고 이제 코치가 같이 뛰고 있었거든요. 코치들이 이제 이걸 막아내면서 이제 계속 몸싸움을 하고 그때 딱 찍힌 장면입니다. 다행히 이제 이 스위치는 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밀려나지 않고 이제 완주를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1971년부터 이제 여성의 마라톤 참가가 공식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이죠. 이제 한 50년 전에 비로소 여성들이 공식적으로 마라톤을 뛸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렇게 해서 여성 선수들의 출전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스포츠에서 여성 선수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상당히 문제적인 어떤 시각들이 많은데요.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선수들 너무 예뻐요, 여자 선수들. 해설위원님도 지금 많이 예뻐지셨네요. 이런 얘기들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2018년에 저희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했었죠. 그때 동계올림픽 당시에 이제 방송 중계에서 해설위원들 또는 중계 진행자분들이 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제기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운동하는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비춰지는 것인가. 남성과 여성이 같이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제 성차별적인 시각은 꼭 선수에게만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생활 스포츠 쪽이 사실 더 접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올림픽에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2019년에 국민생활체육 실태조사라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말 그 국민들 대상으로 생활체육에 어떻게 참여하시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조사인데요. 주 1회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 비율을 봤더니 남성이 68.1%, 여성이 65.1%입니다. 뭐 비율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참여를 놓고 보면. 근데 종목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일단 가장 많이 참여하는 건 걷기입니다. 뭐 그거는 당연히 예상이 되죠. 걷기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외의 종목들을 보면 남성은 이제 보디빌딩이나 축구나 풋살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요. 여성들은 요가, 필라테스, 수영 이렇게 차이 납니다. 물론 또 이것만 갖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하는 것이니까요. 종목을 누가 골랐다고 해서 그게 뭐가 바로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근데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축구라든가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구글 같은데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축구라고 했을 때는 쫙 남성 이제 프로스분들이 얘기하는 게 나오고 요가라고 검색을 하면 요가는 어떤 이미지인지. 요가를 하면은 이제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약간 몸매가 좀 드러나는 어떤 레깅스를 입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특히 몇몇 커뮤니티는 그걸 되게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그런 게시글들도 나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어떤 종목과 남성성, 여성성이 결부되는 문제들이 꾸준히 있는데요. 여기 이제 봤던 아까 그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아까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참여율이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전체 연령대, 그러니까 10대부터 70대 이상을 싹 다 했을 때 평균치고요. 근데 10대를 놓고 보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10대만 놓고 보면 남성과 여성의 체육 참여율은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10년에 또 이제 다른 연구가 있는데요. 2010년에 여학생 체육활동 실태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어떻게 참여하는 것인가. 조사를 했더니 그 체육 수업 중에 자유시간이 있잖아요. 체육 시간에 정규 교육이 있고 잠깐 쉴 때 뭐 하고 노냐라고 했을 때 남학생들은 축구, 농구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학생들은 잡담하게 1순위예요. 그 다음에 피구예요. 남성은 축구, 여자는 피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단순히 그냥 남성은 축구를 좋아하고 여성은 피구를 좋아해서 라고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요. 그때 여자 청소년, 여성 청소년을 두 집단으로 나뉘어서요. 한 그룹한테는 자신이 이제 평소에 만날 수 있는 어떤 같은 성별의 그냥 여성 교사나 선배나 동급생이 이제 운동을 하고 거기서 약간 뭔가 어떤 기량을 거두고 뭔가 되게 열심히 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고요. 다른 한 집단 여성들한테는 이제 그 미디어에 비춰지는 소위 말해 여성들이 이제 몸매를 가꾸고 굉장히 어떤 모델들, 연예인들 이런 이제 몸매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운동하는 걸 관찰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자랑 같은 이제 자기랑 비슷하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교사나 학생, 뭐 동급생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관찰한 학생들이 운동에 대한 또 관심도가 확실히 더 올라갔고요. 그 모델들이나 연예인들만을 본 학생들은 관심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도가 단순히 백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외모에 대한 평가, 몸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하나의 연구를 드리면 초등학교에서 남녀를 분리해서 체육 수업을 하는 것이 그랬을 때 여학생들이 체육 수업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왜 높아지냐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여자애들이 응답자들이 혼성 체육 수업을 하면은 되게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못 한다고 막 비난하고 질책하고 잔소리를 하고 또 체육 수업 자체가 남학생 위주로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참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근데 여학생들만의 체육 수업을 하면은 서로의 어떤 비난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고 나도 뛸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어떤 자신감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체육 수업을 하면서 어떤 비난을 겪은 경험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이제 지금 얘기하면 저는 이제 트랜스젠더고요. 저는 이제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이거 딱 트랜스젠더라는 것과 상관은 없겠지만 운동을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체육 수업에서 뭔가 수업 잘 못하고 성적이 안 나올 때마다 주변에서 또는 선생님이 또 하는 말이 남자애가 왜 이래 운동을 못하냐, 남자애가 왜 허약하냐. 약간 이제 남성성에 대한 어떤 비하나 비난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학교에서 수학이나 물리를 못했다고 왜 여자애가 뭐 수학을 못하냐, 남자애가 물리를 왜 못하냐 이렇게 하지 않는데 왜 체육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여성성, 남성성 이런 것들을 결부하고 마치 나의 인격에 대한 어떤 비난 같은 걸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미국에 이제 뉴욕시가 학교 지침이 있어요. 뉴욕시 초중고에 적용되는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지침은 이렇게 나옵니다. 체육교육은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많은 학생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뉴욕 학교 수업은 이제 공학, 남녀 공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체성은 이 수업에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성별과 정체성의 구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 수업을 만들려면은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아까 혼성 수업을 했을 때 여학생들의 가해진 비난의 문제, 그리고 계속해서 남학생 위주로 이루어지는 체육 수업의 문제, 소위 말하는 운동장을 누가 그 성별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겠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모두가 즐거워야 스포츠라는 어떤 그런 정신을 살리고 그런 원칙을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걸 위한 어떤 답을 찾아가는 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